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한 줌의 지혜, 불안과 작별하는 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작별하는 법. 불안은 세상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고 해석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위협이 가득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열정의 대부분을 그것을 감시하고 예견하고 위험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데 기울인다. 적은 양일 때 불안은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주의하고 그것에 대처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혈압은 정상적이고 나아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현상이지만 고혈압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만성적 또는 일시적인 고불안 현상이 존재한다. 이 같은 고불안과 작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되새김질하는 대신에 생각하라. 불안해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줄기차게 되새김질하는 이들 곁에서 그 주변인들이 충고하듯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첫째, 그 방법은 잘 통하지 않는다. 근심은 항상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둘째, 그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근심은 항상 최소한의 근거와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망상이 아닌 것이다. 생각하라고? 불안은 대개 비생산적이고 막연한 반추의 결과이다. 우리는 어떠한 불안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한다. 다른 것을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다가올 공포와 뒤이어올 불행에만 집중한다. 별표 표시. 행복은 행동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건설이다. 불안에 대한 비생산적인 되새김질은 그것의 대척점에 있다. 되새김질. 저도 이제 불안할 때 계속해서 생각이 반복이 될 때 일단은 막 적어놓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중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멀쩡해졌을 때는 왜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상태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왜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나는 왜 안 되지? 예를 들어 하나가 뭔가 나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었다면 나는 왜 안 되지? 나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안 됐다. 근데 왜 안 됐지?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새김질하는 거. 계속해서 발전적이지 않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노트를 써놓은 게 2년 반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제가 1번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4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는 그냥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적어놨어. 이런 정도의 기억만 있는데 이번 2년 반 지나가지고 막 이 에버노트의 창고를 뒤져가지고 읽다 보니까 2년 반 동안 그냥 좋은 내용이네 보다 더 많은 이것과 관련한 그러니까 발전적인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읽으면서 그때는 내 경험으로 이렇게 수용시켜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불안할 때 그런 사고 과정에 대해서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지 마라. 불안한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다. 하나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불안한 생각은 가장 위협적인 가정만을 있을 법한 것으로 고려한다. 다른 가정들은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안한 의심이 확신의 차원으로 승격하여 존재한다. 불안에 대한 고전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는 모든 불확실성의 직면에 다양한 가설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 없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행복은 충만하고 명료한 의식에서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불안해했고 그러한 경험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최악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시나리오를 굉장히 집중해서 내 머릿속에서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미래에 있다면 내가 그 불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생각했던 건 그 중에 정말 최악의 최악.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로 따지면 그거를 10%잖아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도. 근데 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왜 그렇게까지 내가 최악으로 끌고 갔을까 싶죠. 안타깝죠. 그런 것들 내 마음속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목소리당 하나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안 때문에 힘드시다면 조금 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만큼 먼저 내 마음속에서 공정한 사회를 일구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으로 정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그래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지도 마라.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 모든 사건 뒤에서 재앙을 보지 마라. 상사로부터 일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때 불안해하는 이들은 기꺼이 부정적 가설들을 고려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부풀린다. 이것이 재앙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대개 이 재앙 시나리오들은 의식적으로 지각되지는 않지만 항상 끝까지 그래서 균형을 잃은 불안한 감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서 예를 들어 고용주가 가한 비난은 최악의 논리를 따르는 가공할 상상의 건축물의 주춧돌이 된다. 이러한 기능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은 불안과의 투쟁의 주된 과정이다. 이는 최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이 상상하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표시. 행복은 이거래요. 행복은 이거래. 뭐냐면 행복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악에 집중하는 거는 흔히 그게 닥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게 닥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삶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래요. 그래서 뭔가 불안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까 2번 그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지 마라처럼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생각과 그런 거의 중심과 배경이 되어서 아기를 낳듯이 끊임없이 파생 효과들, 파생 생각들, 파생 상황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에 대한 두려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그거에 대한 그 강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고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 같습니다. 어쨌든 몸에 그러한 불안한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 불안함이라는 것에
가장 근본의 근본으로 가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근데 뭔가 우리 몸과 뇌가 굉장히 세상에 보내는 신호들을 오해하고 너무 강한 그런 반응을 하는 건데 뭐 첫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뭐 우리 몸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도는 좋지만 이게 뭔가 계속 오류가 난 거죠. 오류가 난 거니까 우리 몸을 잘 이해를 하고 아이고 또 그러는구나. 근데 이거는 네가 아는 그런 게 아니야. 너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알아. 근데 이거는 조금 너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너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그 목적은 잘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씩 스스로를 설득을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불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에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네가 이거에 집중을 하면 이게 일어날 경우에는 너가 그거에 잘 우리가 같이 그걸 대처하는 거를 방해를 하고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잘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서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좀 나의 불안함과 이 교감신경과 화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테드 강연에서도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이때까지 과학에서는 다 나쁜 거라고 정의를 했었고 본인 그 테드 강연하시는 그분, 그 박사분도 나도 그러한 생각의 바탕으로 스트레스 연구를 해왔는데 스트레스를 안 좋은 거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고 그거를 좀 본인의 몸에 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유명해서 테드 관련해서 조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불안도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고 불안이고도 다 결국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근데 어린 시절에 뭔가 트라우마라던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못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조금씩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씩 풀려면 같이 내 불안과 내 교감신경과 같은 곳을 봐야겠죠. 같이 이렇게 달래면서 데리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화만 낸다고 얘가 이런다고 나도 똑같이 너는 왜 너네 인생을 망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안 될 것 같아요. 자, 4번 들어갈게요. 행설수설. 4번 들어갈게요. 마지막. 신뢰를 배워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보다 오래 산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보다 오래 산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은 대개 불확실성에 대한 이상과민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어떠한 상황이 차단되지 않고 안정감을 주지 않을 때 불안은 최악을 고려한다. 이 불안과의 작별은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관용을 증대시키고 불확실한 일 뒤에서 위험만을 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뢰는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뢰는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신뢰라는 말을 뭐에 대한 신뢰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겠죠. 저는 제 버전으로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념. 긍정에 대한 신념. 세상에 대한 신뢰? 제가 읽어드린 글은 크리스토프 안드레의 행복의 단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글귀입니다. 행복의 단상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토프 안드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4개였죠? 되새김질 하는 대신 생각하라. 2번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지 말아라. 3번 모든 사건 뒤에서 재앙을 보지 말아라. 4번 신뢰를 배워라. 이렇게 총 4가지였고요. 불안하면 어떠세요, 다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이라면 보시는 이유가 불안함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불안이 심했어요. 원래 보통 아침에 한 30분? 그래서 정말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아침에 근데 그게 불안해 버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거의 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20대 초중반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몇 살 때부터 10대 거의 한 20년을 가까이 적어도 50% 이상의 아침을 그런 공포에 떨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침을 그렇게 망쳐버리면 하루가 참 그래요. 그래서 만약 그 아침의 불안만 없었더라도 제 삶이 지금보다 한 2~3배는 나았겠죠? 그런 거여서 불안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되게 저는 굉장히 성실하지도 않고 되게 나름 충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그게 정말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면서 그게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별 방법과 별 난리를 다 쳤지만 결국은 진짜로 정말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내가 목표한 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나의 모든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그게 절대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많이 삶을 변화시켜 나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네, 받아들이는 거겠죠?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온갖 감정적인 극단적인 반응을 다 하다가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 평화로 마음을 이제 수련을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걸 보면 감사하고 기적 같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순간도 있긴 하지만 원점은 아니죠. 많이 발전했겠죠. 20대 초반이 특히 20대 초반의 여자분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불안이라는 게. 물론 그 각자의 나이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너무 특성도 다르고 어려운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20대 초반만 어떻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는 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너무 수다를 많이 떠네요. 제가 읽어드린 4가지 기억을 하시고 저는 이만 내일 금요일을 맞이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라로. 안녕. 잘 자요.